1화. 이야기는 벌써 6개월째 공군과 협력 중인 팔콘의 작전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납치된 공군 장교 캡틴 바산트를 탈환해야 했는데, 분립 현상 이후 한때 미국과 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등을 돌렸고, 때문에 미 공군은 팔콘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에겐 업그레이드된 레드윙과 팔콘윙이 있었기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리비아 국경을 넘기 전 캡틴 바산트를 탈환합니다. 그 후 워싱턴 DC로 향한 샘. 그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세워진 캡틴 아메리카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스티브의 죽음과 방패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연설을 하고 그가 물려준 방패를 기증합니다. 연설 후에 샘에게 다가온 것은 워머신인 제임스 로드.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는 샘에게 왜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물려받지 않는지 물었고, 샘은 방패가 그저 스티브의 것으로 느껴진다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각, 버키는 냉혹한 킬러로 활동하던 때에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작전지에 있던 평범한 목격자도 죽이게 되는데, 와칸다에서 지내는 동안 평온했던 그는 다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 미국 정부에서는 그가 저지른 일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그의 정신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상담사는 그가 윈터솔저였을 때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가서 첫째, 불법적이지 않게, 둘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셋째, 나는 더 이상 윈터솔저가 아니다. 나는 제임스 뷰캐넌 반지다. 너를 찾아온 것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멘트와 함께 미소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행동으론 그의 상태를 나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 후 버키는 동네 할아버지 요리와 술 한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리는 버키가 윈터솔저였을 때 죽였던 남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요리의 집에 찾아가 상담사가 요청한 3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요리는 아들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워놓은 상황이었고, 버키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다시 등을 돌립니다. 한편 방패를 기증한 샘은 이후 가족들이 있는 루이지애나주로 향하는데, 이곳엔 2명의 조카와 그의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샘도 분립으로 인해 5년간 사라지자 혼자서 윌슨 가족 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적자에 배도 정리하려 했고, 샘은 자신이 유명한 슈퍼히어로니 함께 은행을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보자고 합니다. 다행히 은행원은 샘을 금방 알아보았고 기쁘게 사진도 찍었는데, 문제는 그의 누이도 지난 5년간 소득이 없었고 슈퍼히어로인 샘도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상황. 분립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앞에선 슈퍼히어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샘에게 긴급한 연락이 도착하는데, 인구 절반이 사라진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범죄 조직 플래그 스매셔에 대한 최신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TV에서 방영되는 더 긴급한 소식. You're new Captain America. 샘이 박물관에 기증한 방패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들게 되었습니다. (2화) 이야기는 환영식을 앞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존 워커의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가 고등학생 시절 사용하던 미식 축구 사물함. 지인 그리고 전우가 와서 그의 긴장을 풀어준 뒤 드디어 수트를 장착합니다. 공연장의 관중들은 모두 환호하고 이미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도 출시한 상황. 미국의 실제 토크쇼인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그는 미국인 최초로 영예의 훈장을 3번이나 수상받았으며 대테러 임무, 인질 구조 임무, MIT에서 진행된 모든 신체 테스트에서 최상의 등급을 받았는데, 끝까지 자신을 겸허히 소개하고 스티브 로저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어이없게 보고 있는 버키. 한편 샘은 플래그 스매셔의 최근 위치를 확인하고 공군들과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버키.
그는 왜 스티브가 너에게 넘겨준 방패를 포기했느냐 따지기 시작하는데 This isn't what Steve wanted. Oh my God!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Call America and tell them I changed my mind? Huh? 샘은 버키의 오지랖을 뒤로하고 빨리 독일 뮌헨으로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버키도 일단 그를 따라가는데 팔콘윙에 있는 샘은 편하게 뛰어내렸지만 버키는 비브라늄 팔로 자신을 보호하고 냅다 몸을 던집니다. I have all of that on camera. You know that. Delete that footage. 이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공장 부지. 물건을 싣는 사람들은 딱 보기에도 힘이 무지막지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는 인질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버키는 첫 번째 트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소녀. 그런데 갑자기 미소를 짓더니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플래그 스매셔 잔당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그들의 육체 능력은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버키도 당해내기 힘들 정도. 레드윙도 단번에 부서지고 도와주려 왔던 팔콘도 붙잡혔는데 이때 나타난 것이 존틴 아메리카. 심지어 존틴 아메리카에겐 사이드킥인 배틀스타도 있었는데 하지만 팔콘과 윈터솔저 Get off of me! 배틀스타에 이어 존틴 아메리카까지 그들을 놓칩니다. 버키는 그들이 슈퍼솔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이는 누군가 다시 슈퍼솔저 혈청을 세상에 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존틴과 배틀스타가 두 사람을 트럭에 태우는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두 사람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It'd be a whole lot easier if I had Cap's wingman on my side. 한편 플래그 스매셔들은 은신처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버키를 걷어찼던 소녀는 현상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세상의 절반이 없었던 세상이 그들에게 승리였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의 구호 활동이 분립에서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때 버키와 샘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방패를 훔치자니 도망자 신세가 되긴 싫었고 플래그 스매셔와 싸우기엔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버키는 함께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데 이곳은 볼티모어에 있는 허름한 집. 두 사람을 문전박대하려 하자 버키는 Tell him the guy from the bar in Goyang is here. He's gonna know what that means. 그제서야 둘을 들인 남자는 1951년 한국전쟁 때 버키와 싸웠던 슈퍼솔저였습니다. 심지어 51년도에 버키의 강철팔의 절반을 아작냈던 남자인데 버키는 그에게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해보자고 했지만 그에게 인체 실험을 했던 모든 기관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자 샘은 흑인 슈퍼솔저가 존재했는지 누구도 몰랐고 그가 받은 대우에 분노를 표하는데 갑자기 동네를 지나가던 경찰차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경찰들은 화를 내는 샘에게 신분증을 요청했고 갑자기 경찰 중 하나는 그가 팔콘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머쓱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경찰차에 탑승한 것은 버키. 그는 정부와 약속했던 상담을 쨌기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샘이 경찰서에서 버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구금해서 빼준 것은 존틴 아메리카였는데 버키가 나오자마자 상담사는 샘과 함께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번 상담은 둘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둘이 계속해서 삐딱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앉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눈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버키는 왜 방패를 포기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That shield, that is everything he stood for. That is his legacy. He gave you that shield and you threw it away like it was nothing. So maybe he was wrong about you. And if he was wrong about you, then he was wrong about me. Maybe this is something you or Steve will never understand. But can you accept that I did what I thought was right? 앙금만 남은 상담을 뒤로하고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그곳에는 존틴 아메리카와 배틀스타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꾸 넷이 같이 힘을 합쳐서 플래그 스매셔를 추적하자고 하는데 샘과 버키는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이후 둘은 슈퍼솔저 혈청이 퍼져가는 현황을 이해하려면 히드라의 정보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We're gonna go see Zemo. 그들은 독일에 수감되어 있는 지모를 만나러 갑니다. (3화) 제모를 만나러 독일에 도착한 팔콘과 윈터솔저. 버키는 현 어벤져스인 샘의 이미지를 생각해 혼자서 제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와 마주한 제모는 과거에 하던 짓을 똑같이 했는데 Желание. Живой. Желание. Живой. 다행히 버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곳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Someone recreated the super soldier serum. I need to find out who. 잠시 뒤 버키와 샘은 한 차고에 오게 되는데 곧이어 도착한 곳은 순식간에 탈옥한 제모. 버키는 와칸다의 국왕을 죽이고 자신을 살인병기로 바꿔놓은 제모를 빼내서라도 세상에 풀린 슈퍼솔저 혈청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제모와 이동을 준비하는 두 사람. 그런데 제모는 엄청난 금수저였습니다. 올드카 콜렉터에 개인 비행기 그리고 알프레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비라는 여자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이동 중 제모는 버키의 주머니에서 슬쩍한 노트를 살펴봅니다. 샘은 이 노트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It was Steve's when he came out of the ice. I'll put it on the list. 어쨌든 이들이 향한 곳은 인도네시아 근방의 무법지대 섬인 마드리폴이었습니다. 마드리폴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딜 가든 빡센 동네였기 때문에 샘은 통칭 스마일링 타이거라고 불리는 남자인 척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둘은 악명 높은 원래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아랫동네에 이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제모와 윈터솔저를 한눈에 알아보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윗동네의 파워브로커가 너의 방문을 불편해한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버키는 냉혹한 윈터솔저인 척 시비 거는 이들을 처리하는데 이때 셀비는 그들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제모는 윈터솔저와 그를 조종할 수 있는 코드를 넘겨줄 테니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 하는데 셀비에 따르면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은 마드리폴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파워브로커가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를 시켜 만들어낸 것인데 바로 이때 샘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의 누이 세라. On speaker. Cass, what'd I tell you about the Cheerios? I don't have time for this. Sam, I'm sorry. Let me call you back. Kill them. 그리고 누군가 셀비를 저격하고 잔당들을 쓰러뜨린 셋은 급히 도망치는데 곧이어 셀비를 죽인 그들에게 비트코인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제 마드리폴 전체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그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저격은 계속되었고 그 정체는 샤론 카터. 그녀는 시빌워 때 캡틴의 방패와 샘의 팔코닝을 훔친 후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것. 하지만 요원 시절의 뛰어난 능력으로 현재는 전세계 예술품을 훔쳐 팔아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샤론은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해 파워브로커와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후 그들이 향한 곳은 컨테이너가 잔뜩 모여있는 부두. 샤론이 짚어준 컨테이너로 들어가자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립 이전에 CIA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을 제작 중이었는데 그의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버키를 쓰러뜨렸던 이사야의 혈액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슈퍼솔저 혈청을 만들었지만 바로 이쯤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었던 것. 5년 뒤에 네이겔 박사가 돌아왔을 때 CIA는 슈퍼솔저 혈청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고 때문에 그는 파워브로커의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완성해 놓은 20개의 슈퍼솔저 혈청을 갖고 도망간 게 플래그 스매셔의 리더 격인 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셋을 쫓는 마드리폴의 킬러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셋이 도망가려던 찰나에 제모는 네이겔 박사를 죽입니다. 밖에 있던 샤론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칼리와 남은 슈퍼솔저 혈청의 자취는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때
샘은 칼리와 가까웠던 한 여성이 최근 리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그렇게 셋은 리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샘과 제모가 숙소로 들어가려 했을 때 버키는 혼자 산책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도시 곳곳에 누군가 배치해놓은 와칸다의 도구 키모요 비즈를 발견합니다. Remote access Kimoyo beads, updated to interface directly with my CERN table. 그리고 제모를 추적해온 것은 티찰라 엄마 옆에 서 있던 도라밀라제 소속 전사. Yes, General. Dicen Cosimo. 사화. 6년 전 와칸다. 마침내 정신치료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버키였는데, 아요는 제모가 읊었던 히드라의 세뇌 단어들을 그대로 읽습니다. 단어를 들을 때마다 버키는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단어를 들은 뒤에도 살인병기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지만, 아요는 와칸다가 버키를 치료해주고 비브라늄 팔까지 줬는데 어떻게 감히 자신들의 선대 국왕을 살해한 제모를 탈출시킬 수 있느냐 묻습니다. 버키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 하는데, 그녀는 단 8시간만 참겠다고 합니다. 이후 세 사람은 칼리에게 어머니와도 같았으며 최근 사망한 도냐 마다니의 흔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도 그들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모는 센스있게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는데, 아이들 중 하나는 그날 오후에 있는 도냐 마다니의 장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Do you see these men there? They're very bad. Not to be trusted. Donya's our little secret, okay? 숙소에 돌아온 제모는 두 사람에게 못 이기는 척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와중에 샘은 칼리와 플래그 스매셔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세상이었을 땐 서로를 배척하던 국가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된 것처럼 누구든 받아들여주고 텅텅 빈 집도 제공해주고 일거리도 가질 수 있었지만, 갑자기 절반이 돌아온 후엔 집도 직장도 없었던 분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고로 샘은 칼리와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어느덧 도냐 마다니의 장례식이 시작될 시간이었기에 셋은 다시 난민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는데,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존틴 아메리카와 배틀스타.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제모를 구금하고 칼리를 쫓아가 무력으로 대응할 예정이었는데, 샘은 끝까지 자신이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밝힙니다. 이후 장례식이 시작될 무렵 존틴 아메리카는 샘에게 단 10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서 칼리를 만나러 간 샘은 칼리와 플래그 스매셔, 그리고 분립 이후 그들과 같이 다시 세상에 설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처음에는 반발만 하던 칼리도 샘과 대화할수록 그의 생각에 공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존틴 아메리카가 참지 못하고 들이닥칩니다. So this is what that was. No, Carly, Tricking wait. me until your backup arrived. No, I think we had enough time to talk. You were not civil. 칼리는 배신감에 곧장 도망가 버리는데, 도주하던 중 칼리가 마주친 것은 제모. 초인들을 혐오하는 제모는 칼리를 죽일 생각이었는데, 총에 맞은 그녀가 떨어뜨린 것은 파워브로커에게 훔친 슈퍼솔저 혈청들. 제모는 혈청 하나하나를 짓밟아 없애는데, 이때 존틴이 그를 기절시켰고, 그는 아직 파괴되지 않은 혈청 1개를 발견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칼리는 도주해버렸는데, 다시 숙소로 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존틴과 배틀스타도 그들의 숙소에 들이닥칩니다. 두 사람이 제모를 데려가려 하자 샘은 아직 제모가 필요한 상황이라 했는데, 존틴은 자신을 가로막는 샘에게 방패를 내려놓고 맨주먹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8시간이 지나자 바로 나타난 도라밀라제. 존틴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도라밀라제에게 개기기 시작하는데, 존틴도 배틀스타도 도라밀라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죽을 수도 있었기에 샘과 버키도 나서서 도라밀라제를 막아보는데, 샘도 패배. 존틴은 방패를 뽑지도 못하고
아요는 버키의 팔에 숨겨진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 제모는 도주해버린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지 버키와 샘이 고민하는 동안 존티는 슈퍼솔저 혈청을 맞지도 않은 도라밀라제에게 완패한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They weren't even super soldier. 이 와중에 칼리는 샘의 누이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샘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그의 누이와 조카들의 목숨을 걸고 경고합니다. 한편 존티는 자신이 무려 캡틴 아메리카인데 슈퍼솔저들에게도 패배, 도라밀라제에게도 패배하자 아무도 모르게 얻은 슈퍼솔저 혈청을 맞을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샘은 자신의 가족들이 협박당했다는 것을 알곤 무장한 상태로 칼리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자신과 손을 잡거나 플래그 스매셔의 활동을 그냥 놔두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때 존틴 아메리카는 또다시 이들을 추적해오고 있었는데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네 사람과 플래그 스매셔의 단체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때 칼리의 주먹에 맞고 날아간 배틀스타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틈을 타 플래그 스매셔가 도주하자 존틴 아메리카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한 명을 붙잡은 그는 방패 위로 피가 흥건해질 때까지 내려칩니다. (5화) 플래그 스매셔 멤버들을 살해하고 어딘가로 뛰어가는 존틴. 그는 전우의 죽음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존틴을 쫓아온 팔콘과 버키. 존틴은 전우가 죽은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존틴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존틴은 두 사람이 방패를 빼앗기 위해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작된 셋의 싸움. 그들의 격렬한 싸움은 팔콘 윙이 파괴되고 존틴의 팔이 부러지고 기절하고 난 후에야 끝이 납니다. 버키는 피가 흥건한 방패를 샘 앞에 던지는데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전 세계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의 살인 영상이 퍼진 상황. 결국 존 워커의 캡틴 아메리카를 결정했던 상원 의원은 강제 전역 후에 어떠한 연금 및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불복종 시 육군 교도소로 향하게 될 것임을 결정합니다. 이후 존이 절망적으로 앉아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오는데 자신을 발렌티나라고 밝힌 여자는 존이 몰래 혈청을 맞은 것도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연락하면 꼭 받으라고 이야기하곤 사라집니다. 한편 회수한 방패를 샘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버키는 곧장 제모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소코비아 추모석 앞에 서 있었는데 버키에게 칼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죽여서 멈추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키는 도라밀라제를 불러 그를 잡아가도록 했는데 아요는 제모가 해상 감옥인 레프트에 수용될 것이라고 하며 버키에겐 원수 같은 제모를 놔줬었으니 와칸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때 방패를 갖고 미국에 돌아온 샘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한국전쟁 때 버키와 싸웠던 슈퍼솔저 이사야. 달가워하지 않는 그에게 방패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는 망할 줄무늬와 별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 대답합니다. 샘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버전의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곧장 전투에 투입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슈퍼솔저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상부에선 수용소에 잡힌 슈퍼솔저들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함께 통째로 불태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이사야가 혼자서 포로 수용소를 향해 전우들을 구한 것. 문제는 혈청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후에 이사야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30년의 세월 동안 이사야를 대상으로 각종 생체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지옥같은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가짜로 사망 처리했기 때문인데, 샘은 지금이라도 세상에 알리자고 했지만 이사야는 이미 미국 정부에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웠다며 사망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이야기는 모두 알게 되었지만 별다른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샘. 세상을 구하는 일만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이때 그의 동네에 찾아온 것이 버키. 그는 와칸다에서 제작한 새로운 팔코닝을 샘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I'm Bucky. Sarah. Sorry. But don't flirt with my sister. Because if you do, I'll have Carlos cut you up and feed you to the fish. Okay. 이후 두 사람은 방패를 던지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The legacy of that shield is complicated. When Steve told me what he was planning, I don't think either of us really understood what it felt like for the black man to be handed the shield. I owe an apology. 반대로 샘은 버키에게 스티브가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윈터솔저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피해자들이 비극의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각자 할 일을 알게 된 두 사람. 버키는 그 길로 어딘가로 떠났고 샘은 회수한 방패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샘은 방패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샤론 카터는 얼마 전 샘으로 인해 작전을 실패한 프랑스 용병 베트록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돈을 2배로 주겠다 하는데, 얼마 후 베트록은 온갖 무기를 갖고 어느새 뉴욕에 도착한 칼리와 만납니다. 그녀는 이 무기와 자신의 추종자들을 활용해 오늘 밤 뉴욕에서 있을 GRC의 투표를 없던 일로 만들겠다 하는데, 이 투표란 세계 정상들이 모여 분립 이후 각국에서 입국을 허용해준 난민들을 다시 내보내는 사안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플래그 스매셔의 뉴욕 침공이 시작되고, 샘은 와칸다에서 제작한 새로운 팔코닝을 드디어 열어보고, 죽은 르마의 사진을 걸어놓은 존 워커는 자신만의 방패를 제작합니다. 6화 칼리를 필두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플래그 스매셔. GRC 위원회 사람들은 건물 내부의 최루가스를 피해 2대의 트럭과 1대의 헬리콥터로 나눠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지상에선 버키와 미국의 미립국에 도착한 샤론 카터가 플래그 스매셔에게 대항하기로 했고, 공중에선 팔콘이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와칸다의 신형 수트로 업그레이드한 팔콘. 하지만 곧이어 팔콘에게 원한을 품은 베트록이 다가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버키는 갑자기 플래그 스매셔 잔당에게 휴대폰을 건네봤는데, 칼리는 떠돌이로 살아온 버키를 회유해보려 했지만 그는 되려 사람을 죽이면 한 명 한 명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며 칼리를 멈춰보려 합니다. 한편 위원회 고위 관료들을 태운 트럭 2대가 출발하고 헬리콥터도 이륙하기 시작하는데, 팔콘은 베트록을 밀치고 곧장 헬리콥터를 쫓아갑니다. 팔콘의 신형 레드윙도 반가웠지만 무엇보다 와칸다의 기술이 집약된 팔코닝은 비행 속도도 더 빨라지고 비브라늄답게 거대한 헬리콥터의 추락도 막아냅니다.
이때 지상에선 인질로 잡힌 GRC 관료들의 트럭에 칼리가 불을 붙여버렸는데, 이들을 추적해온 버키가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존틴이 무려 가짜 방패를 들고 나타납니다. 비록 존틴이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다곤 하나 플래그 스매셔 멤버들도 모두 동일한 조건이고, 그의 야매 방패는 전투에 큰 도움이 되어주지도 못하며 혼자 얻어맞게 되는데, 이때 버키는 불에 타고 있는 트럭에서 의원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후 존틴은 르마를 죽인 칼리에게 달려들었지만 걷어차여 쓰러지는데, 이 틈을 타 남은 트럭 한 대에 올라탄 칼리는 트럭을 공사 현장 아래로 떨어뜨리려 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존틴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칼리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트럭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 그는 사람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칼리 무리가 달려들었고, 그들이 추락한 직후 트럭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칼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 그런데 다시 나타난 베트록이 칼리 무리를 위해 연막탄을 뿌리기 시작했고, 사라진 그들의 뒤를 팔콘과 버키 그리고 존틴이 함께 쫓아갑니다. 두 갈래 길로 나눠진 상황에 존틴과 버키 그리고 팔콘으로 나눠져 추적하는데, 이때 도주하던 칼리는 샤론 카터를 마주합니다. 그녀가 바로 마드리프를 주름잡는 파워 브로커였던 것. 이때 나타난 베트록은 칼리에게 총을 겨누곤 샤론에게 4배의 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I don't do blackmail. 이 순간에 나타난 팔콘은 끝까지 칼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설득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팔콘은 죽은 칼리의 시신을 안고 GRC 관료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팔콘의 활약을 칭찬하며 다시 난민들을 쫓아내고 국경을 닫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대항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세상의 절반이 사라졌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무력한 심정이 지금 당신들이 쫓아내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탁상공론으로 나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팔콘의 발언은 의원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발언을 끝내고 총에 맞은 샤론에게 다가가는데, 자신이 약속했던 사명권을 주겠다 말합니다. 한편 버키와 존틴에 의해 잡힌 남은 플래그 스매셔 잔당들은 이제 수중 감옥 레프트에 갇힐 예정이었는데, 이들이 트럭에 이송되고 있을 때 초인들을 혐오하는 제모가 집사를 시켜 남은 잔당들을 처리해버린 것. 이 사건이 종결되고 발렌티나와 존틴의 아내는 그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재판장에 앉아 있었는데, 곧이어 존틴이 새로 제작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나타났고, 발렌티나가 이야기합니다. We're gonna need a US agent. 그리고 며칠 뒤 같은 장소, 미국 정부는 팔콘의 이야기를 수용해 샤론 카터의 과거 혐의를 모두 지워주기로 하고, 나아가 그녀를 다시 요원직에 복귀시켜줍니다. 그런데 Start lining up our buyers. Super soldiers might be off the menu, but we're about to have full access to government secrets, prototype weapons, you name it. 한편 버키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요리를 찾아가 모두 털어놓았고, I didn't have a choice. 팔콘은 이사야를 데리고 캡틴 아메리카 기념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위해 싸운 슈퍼솔저 이사야 브래들리 기념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칼리가 끝까지 가는 것을 막진 못했지만 그녀가 희망했던 방향을 평화롭게 이뤄낸 두 사람. 앞으로 이들은 어벤져스의 주축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디즈니 플러스의 두 번째 마블 시리즈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터 마지막 6화까지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 6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팔콘에게 새로운 비브라늄 장비가 주어진 만큼 능력치가 대폭 상승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사람들만큼 육체적인 진화는 없었다곤 하나 마블에선 이번 팔콘과 윈터솔저를 통해 피부색만 다른 또 다른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원작을 살리려고 했다지만 수트 디자인이 좀... 팔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트를 받은 존 워커의 경우에도 원작에 그것을 완벽히 재현했는데 어두운 계열이라 그런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수트보다는 나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번 드라마 내내 별로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존틴이었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선 그가 진짜 히어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꽤 호감있는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원작과 동일하게 US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검은 수트와 US 에이전트라는 타이틀을 준 발렌티나, 그녀가 바로 마블이 예고했던 드라마 속 깜짝 등장인물이었습니다. Who are you? 풀네임 콘테사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은 원래대로면 영화 블랙 위도우에 처음으로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블랙 위도우가 개봉일이 1년 넘게 미뤄지며 팔콘과 윈터 솔저에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원작에선 닉 퓨리와 동거도 했던 연인이었는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닉 퓨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My wife kicked me out. Didn't know you were married. A lot of things you don't know about me. 두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녀는 미국의 쉴드, 러시아의 비밀 집단인 레비아단, 그리고 히드라에 모두 소속되어 활동했던 3중 스파이였는데 이런 원작의 역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역할이자 존 워커와 같이 강력하지만 어벤져스로 활동하기엔 애매한 인물들을 모집하는 역할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Keep your phone on. 그리고 드디어 무법지대 마드리풀의 흑막이자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 제작까지 명령했던 파워브로커의 정체가 샤론 카터로 드러났습니다. And you betrayed me because you wanted to control a world that hurt you. 이제 미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마드리풀에 각종 세력을 부릴 수 있는 샤론 카터가 향후 얼마나 더 큰 악당으로 변모할지 그녀의 흑화 계기도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자체의 아쉬운 점만 나열해보자면 버키가 이제껏 외면했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좀 더 직시하고 용서를 빌며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졌다는 게 좋았지만 팔콘에 비해 이야기의 전체적인 비중이 많이 작았다는 것, 그리고 드라마 종합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후반부로 갈수록 서사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액션에는 신경을 못 쓴 느낌이었습니다. 팔콘의 공중 액션에 제작진이 너무 공을 들여서 그런지 그 외에 지상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은 너무 단조롭고 긴박함도 떨어졌으며 윈터솔저의 액션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가 있었어서 그런지 더더욱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팔콘과 윈터솔저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남은 4월부터 5월까지는 마블의 신작 공개가 없을 예정이고 2달 뒤인 6월에 드디어 로키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됩니다. 그때는 부디 완벽한 한글 자막이 탑재된 디즈니 플러스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시청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